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11 편집장 주정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총칼 없는 전쟁, 법정 영화입니다. 오늘은 양손에 무기만 없을 뿐 치열함은 그 어떤 히어로 무비, 액션 무비에 뒤지지 않는 법정 영화 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진실을 쫓는 보통 사람들, 영화 배심원들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참여 재판을 소재로 실제 배심 제도의 과정을 생생하게 구현한 작품이죠.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편견을 이겨낸 뜨거운 그녀 에린 브로코비치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소송을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줄리아 로버츠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럼 보발못 소시민들의 법정 소동극 배심원들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불러보겠습니다. BTV AI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 후에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배심원들 찾아줘. 오셨습니까? 준비 다 됐죠? 2008년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첫 참여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재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장님. 제가 아니고 재판장님 한 말씀.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 아래 판결하는 게 정당합니까? 배심원 입장! 여성 판사 준겸과 8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배치됐는데요. 사건 번호 2008 존속 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강도식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존속 살인 사건으로 이미 자백과 증언이 확실하여 형량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피고인은 왜 미리 준비한 동기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사고로 위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됩니다. 강두식이 재판을 계속 받겠답니다. 그 대신 공소 사실은 다 부인하고요. 어차피 증거 확실한데 문제될 게 있나요? 있지. 배심원. 나이도 직업도 각기 다른 배심원들이 순조롭게 의견을 모아가는 가운데 유죄. 만장일치! 8번 배심원이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답니다. 보여줘요. 끊임없이 무죄의 가능성을 논하며 재판장을 곤욕스럽게 하는 8번 배심원. 다들 유죄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결국 그의 요청에 따라 그럼 휘두르지 못하면 무죄겠네요. 그쵸? 그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건데요? 그건 판사한테 맡기면 되죠. 망치로 내리쳐보세요. 유례없는 실험까지 진행하지만 큰 소동이 벌어지며 재판 일정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팔 번 배심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에 다른 배심원들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죄라고 한 거 취소할게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급기야 현장 검증까지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과연 이들은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고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 평생에 누구를 심판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우시죠?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영화 배심원들입니다. 영화 배심원들은 2008년 처음으로 열린 국민 참여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자, 원래 법정 영화하면은 위험 있는 판사를 중심으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논쟁이 중심이 되곤 하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달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검사 역할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법과 무관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정 영화들과는 큰 차별점을 보이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승리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바로 영화 배심원들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와 재판 과정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려내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또 필요했다고 합니다. 실제 배심 제도의 틀을 만들었던 판사를 비롯해 여러 현직 판사를 만나 자문을 구한 건 물론이고요. 한 학기 동안 로스쿨 강의를 첨가하고 또 수십 건의 유사 사건과 540여 건의 판결문을 참고하여 옥에 티 없는 각본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초반 원칙주의자 재판장 준겸이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내리는데요. 권나무 씨는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진 사람 처벌하려고.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이 대사는 홍승환 감독이 실제 청강한 로스쿨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대사로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사를 할 수 있죠. 이 대사가 더욱더 큰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점은요. 준겸을 연기한 문소리 배우의 연기 내공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견학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 참관, 법조계 뉴스까지 꼼꼼히 챙겨보며 캐릭터 분석을 한 문소리 배우는요. 실제 법조인의 목소리 톤, 억양, 분위기까지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새로운 여성 캐릭터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 논의할 게 없으시면 이제 그만 결론 내리시죠. 그런가 하면 8번 배심원을 연기한 박형식 배우 역시 영화의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첫 스크린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배심원이 이래서 좀 처음 하는데. 첫 대사를 무려 27테이크나 찍을 만큼 긴장했던 그는 막상 본격 촬영이 시작되자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쳤는데요. 강직하면서도 순수함을 간직한 청년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강두식이 망치로 죽인 게 아니어도 베란다에서 떨어뜨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싫어요. 싫어요. 나까지 유죄라고 하면 다 끝나는데요? 아니 확신 될 때까지 난 투표 안 해요. 최근에 박형식 배우는 드라마 슈츠에서 천재 변호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법률 용어를 본인이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앉아있는데 귀가 들어와가지고 남모를 또 고충을 겪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는 법알못이 아니군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그냥 타고난 거라. 여기에 각양각색의 배심원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재판을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이끌었는데요. 오히려 재판보다 일당에 더 관심이 많은 3번 배심원. 우리 하루 더 있었는데 추가 수당 이런 거 없죠? 없죠. 그 택시비 정도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밤새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이런 건 좀 개선돼야겠다. 법의학자 뺨치는 생활의 달인 6번 배심원 등 저거는 망치는 맞은 게 아닙니다. 사람 대가리가 이 모서리에 찢겨 죽을 정도면 피가 쭉 솟기면서 사방에 튄다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소시민인 그들의 주장에 설득되면서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범인 잡는 형사가 아니라 배심원이니까 강두식이 아닐 가능성만 찾으면 돼요. 제3자 침입의 가능성 딴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는 거면 강두식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지 학생. 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배심제를 둘러싼 소소한 법정 영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게 진행될수록 다양한 장르가 혼재돼 있음을 알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법정 드라마에서부터 살인 사건을 둘러싼 반전 스릴러, 감동적인 가족 휴먼 드라마까지 장르를 오가는 자유로운 전개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하지만 마무리는 역시 법정 영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판결신이 장식하고 있죠. 존속 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강두식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준겸의 원샷이 대부분인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제작진은 단독 촬영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법정 같은 환경에서 몰입하길 원했던 문소리 배우의 제안으로 전 출연자가 착석한 채 대망의 라스트 씬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통칭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만이
진실을 찾는 길이라는 걸 국민참여재판의 첫 배심원단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실을 수호하는 8인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영화 배심원들 꼭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거대 기업에 맞선 싱글맘 에린 브로코비치.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찾아줘. I guess I'm calling about the job ad in the paper. No, I don't have any computer skills, but 마땅한 일자리도 없이 새 아이를 키우며 사는 이혼녀 에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그녀는 소송을 걸지만 I don't have insurance, so I'm about $17,000 in debt right now. Broke, 3 kids, no job. A doctor in a Jaguar must have looked like a pretty good meal ticket. 상대 변호사의 도발에 말려 결국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는데요. Open it shut. You told me I had a good shot. I had no shot. 생계가 막막했던 에린은 자신의 담당 변호사인 에드를 찾아가 일자리를 달라며 억지를 부리죠. Sorry about that. I don't need pity. I'm smart. I'm hardworking, and I'll do anything. And I'm not leaving here without a job. If it doesn't work out, fire me. No benefits. 결국 말단 직원으로 채용되어 처음으로 사건을 배정받은 에린. I have to open the file. I got it. No problem. 그저 단순한 부동산 다툼이라 생각했으나 그녀의 집요한 조사에 의해 엄청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데요. Hi. Hi, yes. I just don't see why you're corresponding with PG&E about your medical problems in the first place. They paid for the doctor's visit. They did. 바로 대기업 공장이 오염 물질을 대량 방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을 병들게 한 것이었죠. Well, I'd got so used to having them come up benign. You think if you got no uterus and no breasts, you're still technically a woman? 변호사 에드의 도움을 받으며 거대 기업을 상대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법정 싸움을 시작한 에린. We're gonna get them, Erin, aren't we? You gotta promise me that we're gonna get them. 법전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현란한 말솜씨와 소탈함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협조를 얻어나갑니다. You were lied to. You're sick, and your kids are sick because of those lies. If for no other reason, you all have to come together to stand up in a courtroom and say that.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비법조인이라는 결점이 그녀의 행보에 족쇄가 되고 마는데요. No offense. There's just some things we need that you probably didn't know to ask. Don't talk to me like I'm an idiot, okay? Okay, look, I think we got off on the wrong foot here. That's all you got, lady. 2 wrong feet and ugly shoes. 과연 그녀는 대기업의 초호화 변호사 군단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By the way, we had that water brought in special for you folks. Came from Well and Hinkley.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입니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90년대 초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최대 규모의 환경 소송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화제가 되면서 언론과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없는 개인이 거대 조직에 맞서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다는 그야말로 신화 같은 얘기인데요. 자, 이 모든 것이 실제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짜릿한 희열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연출을 맡은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은 불과 26살의 나이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며 처음 그 이름을 알렸는데요. 에린 브로코비치로 아카데미 감독상 부문을 비롯해서 총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또 한 번 타고난 연출력과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주인공 에린을 마냥 모범적이고 멋진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은 점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만 비춰질 수 있었던 영화의 스토리를 에린의 돌발 행동과 정제되지 않은 대사들을 통해 유쾌하게 변주하고 있습니다. $20 million is more money than these people have ever dreamed of. Oh, see, now that pisses me off. First of all, divide, and $20 million isn't
when you split it between them. Aaron. Second of all, these people don't dream about being rich. So before you come back here with another lame offer, I want you to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r spine is worth, Mr. Walker. Then you take out your calculator and you multiply that number by 100. Anything less than that is a waste of our time. 가난한 싱글맘 에린으로 완벽 빙의한 줄리아 로버츠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쥘 수 있었죠. The fame thing isn't really real. I'm also just a girl standing in front of a boy. 그간 귀족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녀는 이 영화로 기존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데 성공했죠. 평생 왼손잡이로 살아왔지만 오른손잡이인 실존인물 에린을 묘사하기 위해 때 아닌 필기 연습까지 할 만큼 역할에 몰입했습니다. 네, 그녀의 매력은 영화 후반부 유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의 기싸움을 통해 한층 더 부각됩니다. Whose number do you need? Annabelle Daniels. Annabelle Daniels, 714-454-9346. 600명에 달하는 고소인의 정보를 줄줄이 읊는 에린의 당당한 모습은 마치 악당을 무너뜨리는 히어로를 보는 것처럼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You want their diseases? 이쯤 되면 실존 인물이 대체 어떤 인물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영화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ou kids go ahead and order. 에린이 아이들과 외식을 할 때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고요. 그 뒤쪽에 앉아있는 노인이 변호사 에드입니다. 카메오 출연한 이들의 모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nd for you? Just a cup of coffee. 네, 신화가 된 한 여성의 투쟁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총칼 없는 전쟁, 법정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법을 수호하기는커녕 법을 이용하는 법조인들의 영화를 믹스앤매치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살인 누명을 쓴 불량 검사, 검사 외전입니다. 내가 왜 검사 배지 단 줄 알아? 너 같은 양아치 새끼들 합법적으로 깔라고, 어? 거친 수사 방식으로 유명한 다혈질 검사 재우. 아, 됐지. 왜 이랬어, 진짜! 똑바로 서, 차려. 누구세요? 똑바로 서, 차려. 차려. 어느 날 취조 중이던 피의자가 변사체로 발견되며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쓴 그는 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결국 15년형을 받고 수감되는데요. 권력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은 출소를 위해 발버둥 치던 재욱은 네가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거면 내가 너 바로 나가게 해줄 수 있다. 오케이. 꽃미남 사기꾼 치원을 아바타로 삼고 반격의 한탕을 준비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전직 검사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검사와 감옥 밖으로 간 사기꾼의 예측 불허 버디무비. 검사 외전입니다. 폭력을 저지르는 검사가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영화 후반부에 끝내 이제 벌을 받는다라는 권선징악 영화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검사를 감옥에 넣고 시작하는 영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산뜻했어요. 맞아요. 네, 이러한 독특한 설정은 검사와 사기꾼의 협업이라는 유례없는 조합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그야말로 이제 홈쇼핑에서 보면 이런 구성 처음이시죠? 미친 구성 처음이십니다. 그렇죠. 특이한 영화였죠. 예. 비뚤어진 권력층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검사 외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최강 빌런이 된 변호인, 바로 조작된 도시입니다. 레벨업 되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대장은 신이야. 평범한 백수 권유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은 이후 손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 할게요. 지금 어디십니까? 영문도 모른 채 살인범으로 몰리고 맙니다. 저 변호사님, 우리 애 믿어주세요. 국선 변호사인 민변의 도움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던 권유의 친구들은 담당 변호사 민변이 짜놓은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알게 되죠. 강력 사건 중에 유사점을 보이는 것들만 분석해봤어. 아이씨, 얘들 뭐야? 무서울라 그러네? 짜 맞춰진 증거. 이에 맞서는 루저들의 반란.
어때, 괜찮았어? 네가 하던 방식대로 한번 해봤는데. 멋져. 영화 조작된 도시입니다. 이 영화는 다이나믹한 총격전과 카체이싱 장면 등 게임에서 차용한 액션씬들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치 빌런처럼 등장하는 변호사가 팽팽한 긴장감을 영화 내내 선사해주고 있는데요. 법정 밖에서 펼쳐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결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 총칼 없는 전쟁, 법정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모두에게 처음이었던 재판, 배심원들. 전설이 된 그날의 소송, 에린 브로코비치.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